여러분들은 클래스 이름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적용된다는 걸 보셨어요. 자, 저는 이거를 똑같은 것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내가 이것을 쓸 건데 이 아이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색깔 조정 안 되고요, 높이 조절 안 돼요. 온리 뭐만 돼요? 가로값만 조절이 돼요. 근데 이름도 대립다 길어요. 결국 이렇게 할 거면은 이 아이의 가장 슬픈 점이 뭐냐면 부트스트랩의 그 반응형 갭이 되게 좁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럼 내가 이걸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네. my 뭐 css frame work. 자, 샘플링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제가 클래스 예를 들어, 자, 모바일에서 가로를 아니면 뭐 모바일 1 하겠다. 1부터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거는 모바일 기준에서 한 3등분 4등분 정도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 해놓고 난 여기다가 가로값을 100% 나누기 3등분 하겠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난 똑같은 방법으로 쓰고 곱하기 2 하면 3등분 했는데 곱하기 2 하면 사실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2 그리고 3이라고 쓰고 하면 그냥 가로값 100%가 되겠죠, 따지면.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도. 네. 걔네들은 나누기 3이 아니라 12로 나눈 거지, 정확하게는. 그래서 칼크로 계산하지 못하니까 실제로는 얘네들은 100 나누기 12 해가지고 8.333333%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지금 모바일이라 썼잖아요. 자, 너무 이름이 길다. 그렇다면 그냥 M1, M2, M3로 하자. 언제? 이 아이들은 모두 스마트폰 언제 기준으로 뭐 768 이하로 하시든지 아니면 반대로 320 이상으로 가시든지 걸면 되는 거니까, 골뱅이 미디어 스크린 엔드 해가지고 맥스 위드 768 픽셀. 768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더 줄여주세요. 오케이, 알겠어요. 원하시는 값만큼 여러분 이제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 600원에요. 그럼 600 기준으로 해가지고 써주면 끝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여기다가 똑같이, 자, 클래스 컨테이너 하셔도 되고 뭐 파트라고 썼을 때 파트, 괜히 파트라고 써볼게요. 그럼 나는 여기서 클래스 파트라고 하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서 가로값 95%로 하자. 뭐 민 위드 해가지고 300픽셀로 가자. 으짜 라고 쳤을 때, 또는 나 위아래도 여백 하나 필요해 라고 한다면 뭐 패딩, 자, 위아래는 1REM에 저음 없이 가자. 뭐 백그라운드 컬러 필요하다면 적당하게 하나 만들어 놓고 해보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세팅해 놓고 내가 쓰는 거니까 내가 수정하기도 되게 쉽다라는 거죠.
그럼 클래스 파트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나는 모바일에서는 이 아이를 쓸 거야. 그러면 div로 짜든 뭘 하든 클래스, 자, 총 6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my 박스 만들어서 각각을 클래스로, 자, m 하고 1로 가든 2로 가든 3으로 가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사이즈를 직접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괜시리 저는 이렇게 써볼까요? 자, 클래스인데 시작을 m으로 하는 아이들은 나는 m 대시로 하는 아이들은 마진 버텀 0.2 rem 이렇게 약간은 띄워주겠어. 또 뭐 따로 뭐 제가 언급한 게 없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통해서 리니어 그라디언트, 자, 샵 이렇게 어떤 색깔도 넣어주겠어 라고 하시면 박스들이 모두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면서 뭔가를 해주겠죠. 물론 옆으로 나란히 가준 것도 들어가야 될 테니까 플롯 레프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클래스 파트 여기다가 우리가 써야 되는, 자, 애프터를 이용해서 컨텐트 블라 클리어 부스, 이런 아이들을 이제 원래는 다 써야 되는 건데 부트스트랩이 만들어줬던 거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해결하기 위해서 역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결과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자, 600보다 작은 아이들만 일단 해봤어요. 그럼 결과는 밑에 쭉 들어갔더니 짜잔, 디자인 똑같이 나오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3개치 중에서 2개씩 들어갔고 나머지 한 칸만큼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 내어 들어가는 것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위에 있는 파트랑 아래에 있는 파트가 전혀 다를 게 없으니까 사실 여러분이 짤 때 아예 몰라가지고 부트스트랩을 그냥 클래스 이름 써서 오타 나는 거 찾는 게 나은지, 아니면 내가 내 임의로 세팅을 해서 그걸 이해하면서 짜는 게 나은지는 사실상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마진 오토 받으시니까 마진 오토 쓸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다를 게 있어야죠. 자, 진짜로 이렇게 제가 쓴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부트스트랩에 있는 파일을 한번 다운을 받아 볼게요. 실제로 자, 밑에 있는 것 잠시 뒤에 설명을 하고, 맨 처음에 화면에서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눌러서, 자, 똑같이 여기 다운로드 화면이 보이시죠? 부트스트랩에 있는 파일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하는 압축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압축을 풀어서 열어보시면
여러 개의 세팅이 들어가 있는데요. CSS에서 이 중에 css bootstrap.css라는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연결해서 썼던 거거든요. 자, 민 파일을 열면은 너무 라인이 이제 한 줄로 써있어 보기 힘드니까 개발할 때는 이런 파일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해당하는 서체에 대한 정렬 방법이라든가 마진이나 패딩을 조절하는 방법이라든가 얘네들 디스플레이 블럭을 쓰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오디오 태그, 비디오 태그, 캔버스 태그 이런 태그들을 블럭 처리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 시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리셋SS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트스트랩을 만든 쪽에서는 리셋SS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어떤 분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쇄를 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이터도 들어있고요. 서체 불러오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가 골뱅이 이름이 써있는 부분을 그제서야 찾게 됩니다. 한참 내려가다 보면. 그리고 이 아이들 내용을 쭉 훑어보시면 그냥 검색으로 찾을게요. 너무 기니까. 자, 콜 대시 뭐 md 보이시나요? XS, MD 해가지고 쭉 1, 2, 3, 4, 5, 6, 7, 8, 9, 10 써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패딩과 마진이나 이런 아이들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그 아이들을 12일 경우엔 100%, 11일 경우엔 91. 몇 프로 쭉 내려가서 1일 때는 8.333333% 아까 얘기랑 똑같죠? 자, 똑같은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써있다라는 걸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직접 짜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코드라는 거고요. 저렇게 많은 데이터를 여러분이 쓰실 거라면 어느 정도 보강해가지고 쓸 거라면 여유가 있다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사실 이 라인이 얼마나 되냐면 6천 몇 줄 정도 돼요. 굉장히 길어요. 뭐 어떻게 보면 짧은 거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라인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쓰는 거 쓰는 걸 어느 정도 구분해가지고 필요한 거 좀 정리를 하고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쓰는 거니까 무거워진다라는 거죠. 저기 있는 기능 중에 한 10%도 안 쓸걸요? 제대로 쓰면 사실은.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셨으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밑에 거. 자, 클래스 이름을 주면서 기능이 정리되는 형태를 보셨습니다. 그게 요 이야기예요. 콜 md 1, 2, 3, 4, 5, 6 쓰면은 디자인이 되는 것이고 플루이드라고 쓰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밑에 클래스 로우라는 이름을 쓰면 뭐가 되냐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전부 다 가로 플롯 처리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플롯 랩부터 쓰고 말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되는 아이란 거죠. 자, 그러면서 쭉 보면 자, 뭔가를 내용들을 감싸는 아이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첫 번째 아이가 있고 네 번째 아이 요 사이가 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를 하죠. 근데 얘네들은 이 사이를 띄우는 것도 뭘로 썼느냐? 옵셋이라는 이름을 따로 만들어서 콜 md 옵셋 이 있으면 아까 12등분 중에 두 개 크기만큼 마진 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콜 md 옵셋 4라고 쓰면 마진 라이트를 그 4개, 4개 크기만큼 마진만큼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무조건 플롯이 들어가 있어요. 플롯이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어느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큼 띄울 거야 라는 명령어를 줌으로써 그만큼 처리가 되게끔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중첩된 기능도 사실은 별거 없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박스 안에 또 한 번 더 넣어서 그 안에 12등분 할 거야. 그냥 그 얘기하는 거.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이름을 주면 해결이 되는 되게 쉬운 아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플롯 처리하고 사이즈 몇 주면 될 거를 내가 일일이 이 규칙을 외워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변수. 우리는 이 레스 변수를 안 쓰고 우리가 알고 있는 CSS 변수를 쓰잖아요. 그럼 얘랑 또 안 맞죠? 우리는 레스를 써본 적이 없잖아요. 적용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넘겨야 돼요. 쭉. 그럼 그 다음 또 뭐 해야 되냐? 서체. 여러분들 서체 크기를 변수어 처리해서 그냥 쓰시잖아요. 그럼 여기 써있는 H1 클래스 H1 클래스 H6 그냥 폰트 사이즈 적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쓸 거면은 그냥 우리가 위에다가 H1부터 사이즈 지정해 놓고 그냥 쓰면 끝나는 건데, 얘네들은 그거를 클래스 이름으로 써라 라고 도와주는 것 뿐이죠. 굳이 없어도 되죠. 얘도. 자, 마찬가지 다른 아이들 일반적인 텍스트가 있으면 그걸 써라 라고 하는 건데, 저라면 클래스 네임을 따로 만들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쓸 것 같아요. 자, 삭제 테스트 뭐 S 태그를 사용하세요. 우리 S 태그 안 쓴지 오랜데 없어진 태그입니다. 밑줄을 INS 사용하세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U 알고 있고요. 스몰 태그 설명드린 적은 없지만 클래스 스몰 쓰세요 라고 썼다는 얘기는 그냥 폰트 사이즈 작게 쓰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라인, 텍스트 라인 레프트, 텍스트 라인 라이트, 텍스트 라인 센터, 저스티파이 배우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번에 쭉 써버리면 쉬운데, 얘네들은 뭐 했느냐? 각각의 이름을 다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편해요. 근데 뭐가 불편하냐면 이 p 태그를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 p 태그 요 하나를 나 그러고 보니까 전체 레이아웃에서 왼쪽에 여기 배치할 거고 여기에다가 크기 한 4개 정도 크기만큼 들어갈 거고, 이거를 반응형으로 스마트폰 기준과 타블렛 기준과 PC 기준에서 놓고 때 4개 기준, 3개 기준, 3개 기준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왼쪽 정렬 들어갈 건데 이쪽 나머지들은 오른쪽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서체는 왼쪽 서체 배치할 거고 나머지 오른쪽 가운데 서체 배치할 거야.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이 태그에 클래스가 몇 개 들어가야 될까요? 콜 xs4, 콜 md3, 콜 xg3, 텍스트 레프트, 텍스트 뭐 md 센터, 텍스트 뭐 xg 뭐 라이트, 대소문자도 있네요. 텍스트 로우 케이스.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CSS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클래스 이름만 한 3, 40개가 되는 거죠. 태그 하나다. 자, 뭐가 더 나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CSS 하나에다가 컨트롤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한두 개 중첩되는 것만 컨트롤하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부트스트랩을 많이 사용하시면 한 태그 안에 클래스 이름이 30개, 40개가 우습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태그가 한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들어야 되는 태그만 해도 수백 개가 되는데, 그 태그당 전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관리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쭉 들어갑니다. 보면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런 식으로 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중간쯤 갔을 때 여러분이 딱 느끼시는 건 딱 하나 있어야 돼요. 내가 써야 되는 태그. 기껏해야
반응형 태그 짜기 좀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는 갖다 쓰거나 아니면 형식을 카피해서 내 걸로 만들고, 나머지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클래스 이름을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서치하는 내용들을 직접 쓰는 게 낫지 않느냐. 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딱 거기까지예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자, 왜냐, 이 밑에 있는 것들은요 사실상 다 똑같아요. 100%다 똑같고, 그나마 도움이 좀 된다라고 하신다면 폼 정도? 근데 보시면 얘는 얼마나 심각하냐면, 클래스 액티브라고 누르면 클래스 액티브, 석세스 누르면 요게 석세스, 워링 누르면 요게 워링, 엔저 누르면 해가지고 요 아이들 색깔이 얘네들이라는 거죠. 색상조차도 얘네는 클래스 이름을 붙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글쎄요. 하지만 요거는 도움은 됩니다. 폼, 여러분이 원체 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폼 구성은 여기 있는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시면 도움은 됩니다. 왜? 너무 만들기 어려우니까 얘네들이 그걸 했을 때 잘 짜게끔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 뭐가 빠졌죠? 빠져있죠. 그냥 단순히 폼 안에 복잡하지 않은 심플한 구성에서는 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들어가 있는 이런 아이들을 구성할 때는 div로 짜로 두고 다른 걸로 짜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틀이 벗어날 수는 없다. 네, 이 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도움은 돼요. 형태들을 보고 이거 보면 아, 이거 이메일 입력하라고 되어 있구나, 이거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되어 있구나, 이거 체크박스니까 체크박스 하라고 되어 있구나, 다 되는데 뭔가 쓰시다 보면 이상한 점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요거 체크박스가 레이블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진부한 방식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암묵적인 룰이라 그래서 레이블 안에 인풋을 넣을 수 있다. 하지만 for가 없고 id가 없기 때문에 권장할 수는 없다. 자, 내용들 쭉 훑어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저는 이제 부트스트랩이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돼요. 하지만 무조건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뭐 이게 필드센 얘기도 있긴 있어요. 자, 참고하시고. 자, 무조건 부정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부트스트랩을 쓰려면 여기 들어있는 모든 형식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어느 정도 이해하고 짜실 수 있는 선에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근데 처음에 보셨던 내용, 자, 이제 우린 요거 보고 만들 수 있죠? 하나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쉽죠? 나 타블렛 모드에서는 몇 등분 할까? 6등분으로 바꿀까? 그럼 얼마든지 여기다가 골뱅이 미디어 스크린 앤드 몇보다 큰? 600보다 큰 거 해볼까요? 자, 민 위드 601 픽셀의 경우에는 나는 이 아이들을 똑같이 한번 써보자. 공통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따로 빼든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대로 넣어서 나는 M 대신에 T로 바꿔야지. T로 바꾸면서 나는 여기 들어가는 3등분이 아니라 6등분으로 해서 써야지. 그럼 이 상태에서 2, 3, 4, 5, 6으로 들어가고 T6이라고 하는 아이는 가로값 100%를, 나머지는 각각 처리가 되게끔 하면 되겠지 라고 쓰시면 끝납니다. 똑같이 해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해당 요 자리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할 거면 T 쓰고 1, 2, 3, 4, 5, 6 되어 있네요. 원하시는 대로 넘버링을 해서 하나 크기 갈 거야, 5개 크기 갈 거야, 4개 크기 가고, 2개 크기 가고, 3개 크기에 똑같이 3개 크기 한번 하시면 디자인은 다 나오겠죠? 뭐 6개짜리 원하시면 6개짜리 쓰시면 되고요. 위에 방식 부트스트랩에서 쓴 방식과 지금 밑에 방식 사실상 똑같고 이름만 다르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본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600보다 작은 아이고 사이즈가 커지면서 들어가는 아이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보시는 것처럼 레이아웃이 달라지는 걸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자, 매우 쉽게 컨트롤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짜려고 했던 레이아웃을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쓰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다면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가지고 이름을 써도 짜기 되게 쉬울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아이는 되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 부트스트랩은요 기본적으로 루트가 되게 사이즈 좀 작게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루트에 들어가 있는 폰트 사이즈가 몇으로 되어 있냐면 14픽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사이즈가 더 작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디자인할 때 14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라 16픽셀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니 부트스트랩을 쓰시는 분들은 꼭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산 방식을 완전히 다 바꾸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쓸 거라면 16으로 저는 수정하겠다고요. 저는 수정을 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결과를 확인하시면 해당하는 값으로 뭔가 조금 변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조금 작아진 거 보이세요? 바뀌는 거 보이세요? 수치가 조금씩 바뀌었죠? 예. 뭔가 조금씩 변한다는 거 꼭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보신 부트스트랩 또는 벌마
또는 또 다른 CSS 프레임워크들은 모두 다 기본 방식은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어떠한 개념들을 내가 일일이 레이아웃 짜기가 너무 힘들고 불편하니까 어떻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양식화해서 그 이름을 집어넣어주면 그대로 동작하게 만든 아이들이다. 자, 언급은 안 했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 있어요. 뭐냐? 부트스트랩에서는 이 콜 해가지고 써놓은 레이아웃을 감싸는 태그는 무조건 컨테이너나 또는 컨테이너 플루이드여야 해요. 왜? 애프터에 클리어 픽스 보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제가 어떻게 써요? 이 아이들을 쓸 때 감싸고 있는 파트라고 하는 아이다가 똑같이 썼어요. 클리어 보스를. 이게 약속인 거죠.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약속이니까. 저는 부트스트랩이라는 아이를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부트스트랩을 왜 만들었는지 파악을 해라. 그리고 이걸 만들어진 계기를 보시면서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라. 그 원리를 파악하시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반응형 웹을 짜든 레이아웃을 짤 때 어떤 식으로 짜면 효율적이겠구나를 분석해라. 네, 주 목적은 그겁니다. 결국엔 이런 복잡하게 그지없는 이 레이아웃을 짤 때 그냥 무조건 왼쪽 가야 돼, 오른쪽 가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시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짜놓는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어디 가서 면접을 보시든 취업을 하시든 일을 하시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CSS, 여러분의 프레임워크를 들고 다니면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빠른 속도와 누구와도 견줬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기능들을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